안녕하세요. 조민영입니다. 지금 제 뒤로는 울산항 본항이 웅장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본항 7, 8, 9부두를 비롯해서 일반 부두, 내연 부두까지 정말 보는 이를 압도하는 당당한 모습입니다. 이런 울산항의 공식 개항은 1963년이지만 예로부터 울산은 깊은 수심과 조수 간만의 차가 적은 천혜의 자연 조건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남동쪽 관문을 대표하는 교역항이었으며 특히 1899년 러시아 포경기지의 장생포 설치를 기점으로 근대적인 항만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1960년대를 거쳐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울산항은 지리적 위치와 기능을 중심으로 본항, 온산항, 위포항, 신항 4개의 항으로 나뉘어져 모두 54개의 부두에 101개의 선석을 갖추고 연간 1억 7천만 톤의 화물을 처리하는 세계적인 항만으로 성장했습니다. 울산항은 오일 허브항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연간 전체 화물 처리량의 80%에 달하는 1억 3,500만 톤의 액체 화물을 처리하는 국내 최대, 세계 4위의 액체 화물 처리항입니다. 그 다음으로 울산항에서 가장 많이 처리하는 화물은 전체 화물 처리량의 15%를 차지하는 일반 화물이고 그 다음으로는 자동차, 중장비 및 부품이 5% 내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 화물량의 15%를 차지하는 일반 화물은 과연 어떤 화물을 말하는 것일까요? 저는 지금 울산항 본항 일반 화물 하역 처리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파이프, 슬라브, 비료 등을 비롯해 석탄, 양복, 우드칩, 펄프 등이 일반 화물에 속하는데요. 통상 일반 화물은 포장되지 않은 벌크 상태의 고체 화물을 말하는데 이 탱커로 운송되는 액체 화물, 또 컨테이너로 저객되는 자파 화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항만 화물이 일반 화물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 화물 하역은 그 종류만도 40개가 넘는 데다 각 화물마다 작업 방법, 작업 장비, 하역 기술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어떤 하역보다 전문성과 수명도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한 하역 작업으로 항만 하역의 효율성을 가늠하는 대표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작업자가 많이 투입되는 특성상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는 하역이기도 합니다. 울산항만공사와 울산항 항공노조는 각각의 일반 화물에 특화된 체계적인 작업 시스템 구축과 지속적인 안전교육으로 항만 하역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항만 하역 효율성과 최고의 항만 하역 안정성을 확보한 울산항 일반 화물 하역 현장으로 지금부터 함께 떠나보시죠. 석탄의 하역은 울산항 본항의 석탄 전용 부두에서 이루어진다. 대구의 석탄 야적장은 전체를 방진 펜스로 둘러싸 분진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또한 본선 주변으로도 해상 오염을 막기 위해 사이드넷을 촘촘하게 설치한다. 울산항 석탄 전용 부두로 들어오는 석탄은 연간 150만 톤 규모로 주로 발전소와 공장에서 산업용 연료로 사용되고 있다. 석탄 전용 부두의 하역은 하역회사 책임하에 진행된다. 항운노조 작업자는 하역 작업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수시로 홀드 내부에 투입되어 잔여 화물의 중앙 집하 작업과 홀드 청소 작업을 병행하게 된다. 버켓에 담긴 석탄은 석탄 하역 전용 크레인에 설치된 호퍼에 내려진다. 이때 분진을 줄이기 위해 버켓을 가급적 호퍼 깊숙이 넣어 열도록 한다. 전용 크레인의 작업자는 버켓의 관성을 이용해 홀드 내부 구석구석까지 작업을 진행한다. 석탄은 언로드 작업 화물 중 코크스, 광석 다음으로 알갱이가 크기 때문에 낙하 충격도 크다고 볼 수 있다.
본선에 투입되는 작업자는 석탄 알갱이의 직격을 예방하기 위해 작업 중인 언로드 아래로 지나가지 않도록 한다. 본선에서 버켓에 담겨온 석탄은 전용 크레인에 설치된 호퍼에 양화된다. 호퍼에 막 내려진 석탄에서는 분진이 아닌 뜨거운 열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 그만큼 홀드 내부에 유독가스가 많다는 것으로 홀드 작업자의 주의를 요한다. 전용 크레인 호퍼에 내려진 석탄은 깔때기를 빠져나가 컨베어 벨트를 타고 전용 부두 배후의 석탄 야적장으로 이동한다. 전용 부두에서 야적장까지는 810m의 컨베어 벨트로 연결되어 있으며 작업 차량의 상차는 야적장 내 호퍼에서만 이루어진다. 현재 야적장 바닥은 비포장 상태로 분진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으나 울산항만공사는 2011년 11월까지 석탄 야적장 바닥의 포장 공사와 추가 방진 펜스 설치를 완료함으로써 석탄 야적장으로 인한 분진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사료는 연간 약 70만 톤 정도가 울산항으로 수입되며 그 대부분이 울산항 1, 2, 3 부두에서 하역된다. 사료는 벌크화물 하역 작업 중 분진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품목으로 무더운 한여름 가혹한 작업 환경으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 작업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밀가루보다 고운 대두박 사료 하역의 관건은 하역 안정과 더불어 분진을 줄이는 것이다. 크레인 작업자는 방진 마스크를 착용해 분진 피해를 줄이고 분진 가루가 날리지 않도록 가급적 낮은 속도로 크레인을 조작한다. 버켓은 호퍼 깊숙이 집어넣고 천천히 열어 분진을 최소화한다. 하역이 진행 중인 홀드에 투입된 작업자에겐 집중력과 주의력이 필요하다. 굴삭기 운전자는 버켓 작업이 불가능한 구석의 사료를 신속히 홀드 중앙으로 옮긴다. 이때 굴삭기 운전자는 사료 분진에 의해 전방 시야만을 겨우 확보한 상태이므로 위에서 내려오는 버켓과 주변 작업자와의 충돌에 주의해야 한다. 한여름 40도를 훌쩍 넘는 홀드에 투입되는 작업자는 산증막 같은 열기 속에서도 머리에서 발끝까지 방진 복장을 유지하고 분진으로 인한 시야 감소와 엄청난 소음 속에서도 굴삭기와 버켓의 작업 상황을 파악하고 집중력을 유지해 불의의 안전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크레인 작업자에 의해 본선 밖으로 옮겨진 사료는 호퍼를 거쳐 곧바로 작업 차량에 상차된다. 사료가 호퍼에 내려지는 순간 엄청난 양의 분진이 발생하지만 호퍼에 대기하고 있던 작업자는 신속히 밸브를 열어 사료를 내려보낸다. 40도의 폭염과 엄청난 양의 분진, 호퍼 작업자에겐 가혹한 작업 환경이다. 상차 중인 차량은 호퍼 작업자의 신호에 맞춰 적재함을 차례로 채우고 출발 시에는 덮개를 덮어 분진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울산항만공사는
도낭, 은비산 부두에 2011년 말까지 7개 동의 사료창고를 건립하고 2013년까지는 선박과 사료창고 사이에 일관 운송체계를 만들어 분진 발생을 원천적으로 막을 계획이다. 언로드 하역이 버켓을 이용해 벌크 상태의 화물을 취입하는 작업 형태라면 비료 제품 등 벌크 상태의 수출품 하역은 슬링네트, 일명 목포 작업으로 이루어진다. 목포는 가로, 세로 7m 크기의 정방형 모양의 보자기 형태로 사각의 네트 위에 벌크 상태의 알갱이를 담을 수 있는 방식포를 덧댄 모양이다. 보자기 형태의 4개의 모서리에 크레인 훅을 걸 수 있는 고리를 설치하고 인접한 고리 2개씩을 하나로 묶은 후 크레인 훅에 걸어 인양한다. 목포를 완전히 펼쳐 적재 준비가 끝나면 벌크 상태의 비료를 실은 차량에서 목포로 바로 화물을 내린다. 이때 목포 전체의 화물을 골고루 분산하는 게 중요하다. 화물이 한쪽으로 치우쳐 적재되면 인양 중 화물이 쏟아져 내리거나 목포 모서리의 로프가 터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한다. 화물이 목포에 골고루 적재되면 목포 인양이 시작된다. 크레인 운전자는 목포의 내 모서리를 천천히 들어올리고 벌크 상태의 화물이 목포 아래로 떨어지지 않게 조심스레 본선 홀드로 이동시킨다. 목포의 화물을 본선에 적하할 때는 홀드에서 대기 중인 작업자의 도움이 필요하다. 홀드 작업자는 목포가 홀드 바닥에 완전히 내려서면 목포의 두 모서리를 묶은 고리를 크레인 훅에서 벗긴 후 시속기 작업 반경에서 벗어나 작업자 자신의 안전을 확보한다. 목포 작업에서 가장 위험한 부분은 화물의 하중을 떠받치는 목포 네트 부분이 터지는 경우와 목포의 내 모서리와 크레인 훅에 걸리는 고리를 연결하는 로프가 터지는 경우이다. 굵은 로프를 구성하는 수백 가닥의 나일론 원사 중 한두 가닥이 손상을 입게 되면 처음엔 표시가 안 나지만 작업이 진행되면서 손상된 가닥 주변에 나일론 원사가 차례로 데미지를 입게 되어 결국엔 로프 전체가 터지면서 심각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목포 작업자는 작업 중 로프의 상태에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하역 작업 중 목포의 손상을 발견하게 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손상 정도를 가늠하도록 한다. 가벼운 손상은 작업자가 현장에서 즉시 수리에 사용하지만 목포의 손상이 심각한 경우엔 현장에 준비된 여분의 목포로 교체해 하역을 계속하도록 한다. 저 멀리 미포도크 맞은편 울산항 양곡부두에서 사일로 하역 준비가 한창이다. 사일로는 양화된 대량의 양곡을 저장, 보관, 품질 조정, 출하하는 복합터미널 개념의 원통형 저장시설이다. 사일로 하역의 첫 단계는 본선의 해치를 개방하는 것이다. 다음 단계는 사일로 전용 하역기의 투입이다. 전용 하역기는 벌크 상태의 양국을 수직의 버켓 컨베어 시스템과 진공 흡입 장치를 이용해 별도의 하역 과정 없이 곧바로 본선 밖으로 양하하는 장치를 말한다.
전용 하역기를 이용한 사일로 작업은 홀드 내 가스 발생, 분진 피해, 작업자와 장비 간 안전사고와 같은 기존 언로드 작업의 위험 요소를 배제하고 시간당 750톤의 하역량으로 하역 시간을 대폭 단축시킬 수 있다. 하역기의 수직 붕대를 거쳐 본선 밖으로 나온 양복은 본선 측면의 컨베어 벨트를 타고 사일로 최상승국 폭포로 옮겨진다. 사일로 하역은 본선 홀드 개방에서 사일로에 이르기까지 빈틈없이 연계된 자동화 양하 과정을 통해 하역 과정의 위험 요소가 비교적 적은 안전한 하역이 이루어진다. 본선에서 양하된 양복이 사일로 옥상의 호포에 집화된 후 공류별, 저장 기간별, 용도별 목적에 따라 개별 사일로에 입고되면 사일로 하역의 전 과정이 마무리된다. 사일로에 입고된 양복은 저장, 보관, 품질 조정의 과정을 거친 후 휠로우더, 호퍼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작업 차량 운전자에 의해 간단하게 출고된다. 본선의 사일로 하역 작업이 끝나면 홀드 내부에 작업자가 투입되어 내벽 정리 및 홀드 청소를 마무리한다. 항만하역에서 분리불능한 50톤 이상의 화물을 통상 초중량물이라 칭한다. 그러나 오늘 울산항 활보드에서 하역할 이 녀석은 무게가 무려 1,700톤에 달한다. 아랍에미레이트로 향하는 거대한 원유 정제 설비의 하역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먼저 초중량물 인양이 필요한 슬링을 제자리로 가져오는 것부터가 만만치 않아 보인다. 슬링 와이어의 무게만도 3톤이라니 작업 중 압착에 조심해야 한다. 이어 샤클이 내려온다. 워낙 무게가 많이 나가는 상황이라 슬링을 샤클에 넣는 데에도 지게차가 동원된다. 적당한 높이가 되면 샤클 결속을 시도하는데 무거운 중량물이 공중에 매달린 상태에서 힘을 가하다 보니 위치 조절이 쉽지 않다. 이런 작업에선 무엇보다 팀워크가 중요하며 작업 시 손가락이 압착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슬링이 샤클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면 샤클핀을 체결하고 고정시켜야 한다. 만에 하나 너트가 빠지는 걸 막기 위해 샤클핀 볼트에 안전핀을 부착하도록 한다. 초중량물 인양 시 여러 가닥의 슬링이 꼬인 채 인양되면 미리 계산한 하중의 정확한 분산이 안 되기 때문에 인양 전 슬링의 꼬임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도록 한다. 하역 준비 과정이 모두 끝나면 현장을 주의하는 본선 스텝의 신호에 따라 1,700톤의 화물은 아주 천천히 그러나 정확하게 사전에 계산된 속도로 받침대에서 분리된다. 슬링 작업을 통해 1,700톤의 화물 하역이 본격 시작된다. 화물이 계산된 높이에 도달하면 288개의 바퀴를 가진 트랜스포터가 부두를 빠져나간다. 초중량물 인양 시 본선이 한쪽으로 기우는 걸 막기 위해 에이프럼 반대편에 해상 구조물을 설치해 균형을 맞추고 화물의 위치와 인양 정도에 맞춰 본선 발라스트를 통해 배수를 실시한다.
본선 크레인의 폭보다 긴 화물을 적재하기 위해 초중량물 운송을 전문으로 하는 본선 스텝은 사전에 치밀하게 설계된 적재 계획에 따라 본선 크레인 조작, 본선 밸런스 유지, 정확한 배수를 통해 화물을 안전하게 선내로 이동시킨다. (4시간의) 작업 끝에 1,700톤의 화물이 본선 받침대에 안전하게 적재되었다. 아랍에미레이트의 신설 정유 공장에서 원유를 정제할 이 초중량물은 본선 스텝과 울산항 작업자에 의해 안전하게 샤프가 분리됨으로써 항해 전 마지막 파역 과정을 마무리합니다. 그간 석탄과 사료의 언로드 작업에서 발생하는 분진은 울산항 주변 시민들의 대표적인 민원사항이었습니다. 소속 규정 준수 및 항만공사와 작업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작업의 특성상 분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울산항만공사는 울산항 석탄도시의 야적 부장을 2011년 11월까지 포장하고 추가로 간인진 펜스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본항 1, 2, 3구도에 2012년 말까지 7개 동의 사료창고를 건립하는 데 이어 2013년까지는 선박과 사료창고 사이에 일관 운송체계를 만들어 분진 피해가 생기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을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울산항이 시민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고 사랑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5일 허브에 이어 그린코트로 제2의 도약을 준비하는 울산항. 울산항의 내일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